정말 똥매너 칠 때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여보세요? 자, 디복 가져올게. 차례. 벙커 정리 좀 해주세요. 최대한 원래의 좋은 돌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나오신 게 아주 급매너입니다. 아우 진짜. 캐디님 여기 라이가 어디예요? 라이라는 말은 공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물어보신다면은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아니면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또는 경사가 어디가 높아요? 또는 브레이크가 어디로 흐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크를 하신 다음에 그 근처에 분명히 볼마크가 있을 거예요. 볼마크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제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서 생긴 자국인데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잔디 이 부분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수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약간 포크처럼 생긴 게 디보 수리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주고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형식으로, 이거를 하는 의미는 다시 그린의 상태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퍼터로 살짝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나 뭐예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배꼽 나갔잖아요. 거기 말고. 찢어도 됩니다. 네. 언제 쳐? 골프는 40초 안에 치는 거를 USGA에서는 권장합니다. 아하, 오늘 공이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아무도 안 보겠지? 에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봤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우.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이스 아웃! 아, 저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잠정고 3번 칠게요. 첫 번째 공은 1번이었어요. 원래 티셔츠 해야 되는데 스틱은 왜 갖고 왔어? 아, 나 연습 스윙 좀 해보려고 이걸로. 진심이야? 응. 너 그걸로 하면 벌타야. 대회 때는 골프채가 아닌 다른 연습기구나 물건으로 연습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채에다가 이렇게 막 연결해서 스윙을 잡아주는 그런 연습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방향이 안 나와? 아, 뭐 하는 거예요? 왜 스틱을 거기다 바닥에 놓고 쳐요? 아니, 이거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어드레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또한 경기력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골프채나 다른 스틱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치시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핀이 저기 있으니까 페어웨이에서는요, 이렇게 뒤쪽을 개선을 하면 안 돼요. 밟는다든지 채로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디봇을 움직이면서 공이 움직이게 건드리신다는 거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우 안 돼. 나연아 볼 마크 좀 해. 마크 해줘? 걸려. 걸려? 자, 마크 해줄게. 이때 페어웨이지만 동반자가 스윙을 할 때 제 공이 걸릴 것 같을 때는 마크를 할 수 있어요. 단 절대 닦아서도 안 되고요. 공을 이렇게 만지시면요, 이것 또한 벌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신 상태 그대로 최대한 들고 계실게요. 그래도 걸릴 것 같은데 마크 좀 옮겨주겠니? 여기서도 마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아까 집었던 공은 그대로 땅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린에서 마크 옮기듯이 똑같이 옮겨 볼게요. 먼저 타겟을 하나 정하고요. 자, 이제 제가 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옮겼던 순서 반대로 마크부터 옮길게요. 다시 제자리로. 아까 집었던 그 상태 그대로 가서 놓고 마크를 집으면 공은 다시 인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페어웨이에서도요, 무의식적으로 공 앞쪽에 두시게 되면요, 상대 선수가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놨을 때는 다른 선수가 얼라이먼트 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채를 여기다 둔 것이 아니냐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뒤쪽에다가 놓고 들어가서 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트도로에 공이 놓여진 상황에 있을 때 설명을 하면서 드롭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 위치가 여기 있고요, 핀이 저쪽에 있어요. 현재 원래 공 위치보다 드롭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지점이 핀보다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하시고요, 한 클럽을 잴 거예요. 이때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커버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클럽으로 한 클럽 쟀을 때 핀 쪽으로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핀보다는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요. 이 공을 주울 거예요. 이때는 공을 닦으셔도 됩니다. 드롭을 했을 때 공이 떨어지는 곳은 이 티 두 개 사이에 무조건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드롭을 했어요. 드롭을 했는데 카트도로 쪽으로 오다 보니까 스탠스가 아직 도로에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드롭을 해야 돼요. 드롭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드롭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디에 제일 먼저 떨어졌느냐를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맞죠? 지금 여기 정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놓을 거예요. 자, 이젠 볼은 인플레이 상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게 드롭을 했을 때 스탠스가 아직 도로에 걸려 있으면 잘못 드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드롭을 하셔야 돼요. 제 공이 나무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는데 공 하나 여기 발견을 한 거예요. 내 공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올라가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만약에 공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로스트 공 처리가 됩니다. 로스트 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의 공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샷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 공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은 인플레이로 살아있지만 도저히 스윙을 해서 쳐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상으로
공이 있는 위치라고 가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드롭을 해서 칠 수가 있어요. 카트도로에서는요, 페널티가 없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벌타 없이 그렇게 드롭을 하실 때는요, 한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언플레이어블, 공은 살아있지만 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한 벌타 받고 드롭해서 칠게요 라고 선언을 하고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드롭을 하실 경우에는 드라이버 두 자루까지 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 위치에서 두 클럽을 재야 돼요. 자, 핀대가 저쪽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잴게요. 한번, 두 번. 이 위치에서 이제 드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셔도 돼요. 이 티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클럽을 정하시고 이 안에서 드롭을 하고 치시면 돼요. 당연히 페널티는 받았죠. 페널티 하나 받고 그 다음 샷부터 치게 됩니다. 못 칠 것 같은데 이거 고무래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고무래를 옮겨 놓고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고무래를 옮기려고 하는데 공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해요. 이럴 때는 미리 마크를 해놓고 고무래를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움직였어요. 티만 뽑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고무래를 딱 치웠는데 공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원위치로 갖다 놓으시고 벌타 없이, 페널티 없이 그냥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나 벙커 레슨 어제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요 정도 기회를 치라고 했으니까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여기 뒤에 치려고요. 사실은 벙커에서는 클럽을 모래에 댈 수가 없어요. 페어웨이에서 공 주변에 라이 개선을 하듯이 여기에서도 벙커에서 이제 클럽을 땅에 대시는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에 올라오시면요, 제일 먼저 핀하고 공하고 뒤에 선상에서 쓰신 다음에 공 뒤에다가 볼 마크를 할게요. 마크를 이렇게 하시고 이만큼 앞에 넣으시면은 페널티가 부과돼요. 원래 공위치의 자리에 항상 돌려놓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 그린 밖에서 마크 하시면 안 돼요. 제 공이 그린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 페어웨이 좀 더 긴 잔디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마크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고 공이 인플레이가 되면 절대로 공을 집어서는 안 돼요. 나연아, 마크 밑으로 하나만 옮겨볼래? 마크 걸려? 파팅 그린에서 저의 공 마크가 다른 상대 공반자의 라인에 걸리게 된다면은 마크를 옮겨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퍼터의 이 베이스 면이 있잖아요. 이 앞에 일자 면을 어떠한 목표물을 정하고 거기에 일직선으로 이제 될 건데요. 고정한 상태에서요, 이 마크를 그대로 뒤로 옮길게요. 제가 여기서 마크를 뒤집은 이유는 마크를 옮긴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시합 때 그렇게 되면은 페널티가 안 주어지거든요. 원래 자리로 마크를 다시 옮겨볼게요. 똑같이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 헤드랑 손을 고정한 상태로 마크를 다시 앞쪽으로 옮길게요. 이제 저는 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는 캐디님 한 분이 아마추어 4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클럽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채는 본인이 잘 챙겨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굴린이들 또 비기너 분들이 스코어를 잘 세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홀인원 아시죠? 홀인원 아니면은 에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 아니면 더블 이글, 그 다음에 이글, 버디, 파,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그 다음에는 그냥 플러스로 가요. 플러스 5 or 플러스 6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스코어를 세는 방법도 아시면 어떨까. 이제 보기라고 하면은 뭐 팝 3에서 한 스트로크를 오버한 스코어를
이제 보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4에서 6개를 치셨다 그러면 당연히 더블 보기, 왜냐면 플러스 2 스트로크가 돼버리니까 더블 보기가 되고요. 파5에서 10개를 치신 사람들은 플러스 5가 돼요. 아니면은 더블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룰 또는 매너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골프 취미인 거잖아요. 취미 생활이잖아요. 적당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마추어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기본 골프 예절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비디오가 재밌게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